전체적으로 미스텔 전투기는 초음속 시대 초기에 등장했음에도 안정적인 조종성과 무장 운용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상 공격에서 강점을 보였고요. 신뢰성이 높아서 중동과 남아시아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래 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더 빠르고 강력한 초음속 전투기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미라지3나 F104 등 이제 초음속의 별개 아닌 이런 전투기들이 대거 등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밀려서 일선에서 물러나서 훈련기나 예비기로 전환이 됐죠. 그런데요, 이 미스텔 시리즈 이후에 다소사의 제트 전투기는 바로 미라지입니다. 그럼 이때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미라지 3였을까요? 지난 시간 미스테를 얘기했는데 이 다음이 바로 미라지 3인가요? 3가 있다는 것은 곧 1, 2도 있다는 거죠. 미스텔 다음은 바로 미라지 1과 미라지 2입니다. 미라지 1, 2는요, 군용기 팬들 사이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미라지 전투기 하면 뭐야? 3잖아. 그래서 이 미라지 시리즈가 3형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미라지 1, 2는요 실용 전투기가 아닌 실험기 성격이 강한 데이터 수집용의 개념 실증기였기 때문이에요. 다소사는요 MD-50 미스텔 델타를 개발하면서 엔진을 프랑스 항공기 엔진 전문 회사인 스네크마체 아타 단발 엔진과 영국의 암스트롱 시들리사의 바이퍼 쌍발 엔진, 그리고 보조 로켓 엔진과 조합한 세 가지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이퍼 엔진을 국산한 MD-30R, 이게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요 추력이 980kg입니다. 이 MD-30R과 SEPR-66 로켓 세트를, 그러니까 로켓 모터 세트를, 요거는 추력이 한 1500kg 정도 되거든요. 요 로켓 모터를 조합한 형태로 장착이 됩니다. 기체의 주 날개폭은 7.32m, 주익 후퇴각은 55도의 수평꼬리 날개가 없는 델타익을 가진 기체였죠. 주 날개의 면적은 18.6제곱미터로요. 총 중량은 약 5톤 정도였습니다. 1호기는 1955년 6월 25일 첫 비행에 성공했고요. 당시 미라지 1은 급강하 비행 시 마하 1.15에 달하기도 했어요. 미라지1은요 초기에 동체 측면에 미스텔이라는 문자를 써놓기도 했지만 계속된 시험행 도중에 미라지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중동전을 통해 유명해진 미라지라는 이름이요, 이 당시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낯선 상태였죠. 훗날 마르셀 다소는 미라지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된 동기로 적의 공격에 살아남아 반격에 나선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즉 불사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라지1의 1호기는요 주날개 후방폭을 0.27m 축소했지만 수직 미익의 뒷전에 후퇴각을 부여하는 개수를 진행합니다. 엔진은 애프터버너와 로켓을 장착했고요. 1956년 12월 17일에 개수형의 첫 비행이 있었죠. 미라지1은 수평 비행에서 마하 1.3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하 1.6에 도달했죠. 2호기에서는요 트르보 메카사제 가빈 쌍발 엔진, 요게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때 이거 한 1500kg 정도 나오거든요, 추력이. 요거하고 추력 750kg의 쌍발 로켓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호기에서는요 고속의 기체로 미라지2라는 별명도 부여했는데요, 사내명은 MD-560이었어요. 이같이 미라지 1, 2는 미라지 3를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됐는데요, 곧바로 미라지 3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 공군은 최종적으로 마하 2의 초음속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다소사는 미라지 1, 2의 시험 계획을 단축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1956년 미라지 2의 개발을 중지하고 이로써 도중에 추가로 제작하던 미라지 2 기체는 해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설계상만 있었고 조립하다가 없어진 그런 전투기예요. 비록 실용화되지는 못했지만 미라지 1, 2는 다소 전투기의 대명사격인 미라지 3 시리즈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프랑스 전투기 개발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미라지 3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이 전에 하나 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에탕다르 시리즈죠. 1950년대 프랑스 공군 지원기 사업 소요에 대해서 다소사는 에탕다르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2대의 프로토타입 기체를 수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요격기 타입에 대해서는 미라지를 제안했는데, 아무튼 1번기는요 프랑스 공군의 사업 소요에 따른 쌍발 엔진의 전투기였습니다. 이게 추력이 각각 1000kg가량의 프랑스 샤프란사의 툴보메카 가비조 엔진을 장착한 그런 타입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에탕다르
2였습니다. 그리고 2번기는요, 나토 선정 사업의 소요를 만족하는 단발 엔진. 이건 영국 브리스톨 사체 오르페우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기였죠. 요건 에탕다르 6로 불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에탕다르가 왜 투모터 있냐? 에탕다르 1은 그냥 설계도에서만 있는 거였거든요. 요거를 이제 실증으로 가면서 에탕다르 2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에탕다르 시리즈인 에탕다르 4 전투기는요, 에탕다르 6와 함께 나토 전술 전투기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대충 이거 에탕다르도요, 엔진 사양에 따라서 시리즈 번호가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경연대회는요, 1957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프랑스 브레티니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에탕다르 4는요, 스네크마 아타 101 제트 엔진의 놀라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오르페우스 엔진을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오르페우스 엔진 탑재한 게 에탕다르 6였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탈락합니다. 이건요, 정치적인 이유였기 때문인데요. 노스 아메리칸 세이버 F86 계열의 전투기인 이탈리아제 피아트 G91이 1958년 1월에 채택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미국의 입김이 있었어요. 왜냐? 나토에서 제일 돈 많이 내고 큰 형님이 누구야? 미국이니까. 그런데요, 이 이후에 더욱 강력한 2세대 전술 지원기가 계획됩니다. 그러니까 F86 가지고는 모자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토는 이번에는 프랑스 전투기를 선정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소사는 오르페우스 12 제트 엔진을 장착한 에탕다르 4를 제안했어요. 다시 제안했지만 나토는 결국은 2세대 전투기 사업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취소했냐? 이 배경은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한 나라의 전투기를 딱 선정을 해서 전부 다 통일하자. 이게 생각은 좋은데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너무 잡음이 많은 거예요. 영국도 지랄하고 미국도 지랄하고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된 거죠. 한때는 300여 대의 전투기에 대한 주문을 고려했던 프랑스 공군도 결국은 에탕다르 4 전투기를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전술 지원 경량 전투기 사업이 이렇게 취소된 까닭은 이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라지 3 전투기가 광범위한 임무를 훌륭히 소화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라지 3는 이번 시리즈의 핵심이니까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에탕다르는 역사 속에 묻히나요? 그럴 뻔했죠. 그럴 뻔했는데 여기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 바로 프랑스의 해군이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건조 중인 클레망스와 포시 항공모함에 탑재할 현대식 함재 전투기를 1950년대 말까지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1954년 미스텔 4M 사업이 취소되자 해군은 쌍발 경량 전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결국 다소가 제안한 미스텔 2-4, 얘가 에탕다르 4예요. 사실상 에탕다르 4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하는 함재기 개발 제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아무튼 해당 기종은 애초부터 항공모함 운영을 고려해서 주익이 접이식 구조였고요. 착함용 어레스팅 후크, 기체 강화, 그리고 항법 레이더 강화 등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 1월 14일 프랑스 해군은 장거리 해상 공격 그리고 해상 방어 임무 수행이 가능한 버전을 다소에 주문합니다. 1956년 12월 19일에 에탕다르 4M이 개발 생산 계약이 체결됐고요. 기체는 애프터버너 없는 4,400kg급 스네크마 아타 8 엔진을 장착했죠. 그리고 1957년 양산 전 모델 5대가 발주되었고요. 에탕다르 4는 툴루즈, 까조, 몽마르트상 등에서 다양한 성능 시연을 했습니다. 에탕다르 4M은 다소사가 개발한 최초의 함상 전투기로 항모 운영을 위해 증기 캐터펄트 발진과 착함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였어요. 기존 에탕다르 4에서 크게 개량돼서요, 기수 강화와 자동 바듬각 조절 장치가 추가됐고요, 조정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동체와 랜딩 기어가 강화됐고 고압 타이어와 접이식 구조를 채택했죠. 또한 주익 면적이 넓어지고 폴등 기능이 도입되어서 항모 운영에 최적화되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날씬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함 어레스팅 후크, 캐터펄트 후크, 강화 기골이 추가되고요. 내구성과 하중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탕다르기로부터 공중구비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생겼죠. 초도기는 1958년 5월 21일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요.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슈페르 미스텔 B2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바람 착함 시험은요, 1958년 영국 왕립항공연구소의 연구시설인 RAE 베드포드에서 시작됐습니다. 1960년까지 총 115회의 캐터펄트 발진을 수행했고요. 하루 17회의 발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선행 양산형 5대가 제작됐고요. 2호기는 제기부 장비와 폴딩 주翼을 장착한 양산형 표준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3호기는 롤스로이스 A1 마크 51 엔진과 이륙 능력을 향상시켰고 콜로서스급 항모에서 운용이 가능한지 시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호기는 원격 조종 안테나 핀을 장착했지만 1959년 폭발 사고로 손실했죠. 해상 시험은 브레스트 인근에서 클레망스 항모에서 실시됐습니다. 1960년 9월 19일 2호기가 최초로 착함을 했고요. 1959년 프랑스 해군의 100대를 발주했지만 90대로 축소가 됐고 이 중 21대는 사진 정찰형 에탕다르 4P였습니다. 정찰형은 레이더와 급유 장비 대신에 3대의 카메라를 기수해 2대의 광각 카메라를 무장비에 장착했고요. 제기부 포드도 장착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에탕다르 4M의 최초 생산 기체는 1961년 7월 26일에 비행을 시작했고요. 무장 시스템은 스웨덴제 폭격용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폭격용 컴퓨터가 사브 AX26이라는 건데 당시에선 꽤나 좋은 거였습니다. 레이더는 마르셀 다소 일렉트로닉이 제작한 에이다2였고요. 지상 및 공중 목표 모두가 가능한 멀티 레이더였습니다. 에탕다르 4M은 고정 무장으로 30mm 기관포를 탑재했고요. 외부 장착 무장으로는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4발과 노드 AS-30 미사일 2발, 그리고 225kg 폭탄 2발 또는 410kg 폭탄 2발에 투하 가능한 연료 탱크 2개를 주翼 아래 장비할 수 있었습니다. 에탕다르 4M형 69대와 P형 21대는 1965년 5월 26일에 걸쳐 프랑스 해군 항공대에 인도됩니다. 에탕다르도 미스텔처럼 프리미엄 모델이 있지 않은가요? 네, 프랑스 해군은요, 에탕다르의 후계기로 처음에는 제규어 공격기의 함재기형인 제규어 M을 고려했었습니다. 이 기체는요, 바람 및 착함 시험이 이미 프랑스 항공모함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꽤나 진전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규어 M은요, 처음부터 함재기 용도로는 힘이 모자라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조차 제규어 M의 사용을 고려한 항공모함을 포기하면서 결국 대안이 모색되어야만 했죠. 궁여지책으로 미국제 A4 스카이호크와 A7 코르세어 2를 고려해보기도 한 프랑스 해군은요, 결국 에탕다르의 고성능 개량형인 슈페르 에탕다르를 선정합니다. 에탕다르에 대한 주요한 개량이 슈페르 에탕다르에서 이루어졌고요. 1973년 3월 23일에 채택된 버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형 스네크마 아타 8K50Z 엔진, 요건 기존 대비 추력이 500kg 증가했어요. 요거를 탑재했었고 외부 장착 능력의 향상, 상승 능력 향상, 저속 비행 능력 향상 및 착함 중량 증가,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인 디자인의 항법 및 무장 시스템 톰슨 CSF와 함께 마르셀 다소 일렉트로닉이 개발한 아게브 레이더, 그리고 전자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임무용 컴퓨터 및 신형 관성 항법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새로운 전투기라고 봐야 돼요. 슈페르 에탕다르는 이런 무장 시스템을 장착한 프랑스 최초의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관성 항법 장치를 운영하는 최초의 유럽산 대량 생산 항공기로 등록이 돼요.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슈페르 에탕다르의 프로토타입은 에탕다르 4M형을 개조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슈페르 에탕다르 1호기는요, 1974년 10월 28일 초도 비행을 하고 13,200m의 고도에서 마하 1.8의 속도를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능이었죠. 그리고 2호기는요, 원격 측정 레이저 장치 시험 기체였고요. 3호기는 1975년 3월 9일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3호기가요, 굉장히 최적화된 주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3호기가 실제로 양산형의 모체가 돼요. 이에 따라 최대 착함 중량이 에탕다르 7.8톤에서 슈페르 에탕다르는 8.3톤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1975년 7월부터는 공격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고요. 클레망소급 항공모함에서 착함 및 캐터펄트 발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후 예상 문제로 주문은 100대에서 71대로 감소했고요. 획득 대수가 감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탕다르 중에 왜 정찰형 있죠. P형은 계속해서 수명 연장해서 끝까지 끌고 가요. 아무튼 슈페르 에탕다르의 최초 양산형 기체는 1978년 6월 28일에 프랑스 해군의 최초로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후로 기체가 인도된 것은 1983년이었죠. 프랑스 해군은 슈페르 에탕다르를 어떻게 운용했나요? 프랑스 해군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78년부터 인도받기 시작해서 같은 해 12월에 항모 포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프랑스 해군에서 슈페르 에탕다르는 3개 비행대가 운영됐고요. 해상 및 지상 표적에 대한 공격, 주간 및 야간 요격, 해상 보안 및 해군력 투사, 그리고 주간 공중 근접 지원을 실시할 수 있었죠. 사실 슈페르 에탕다르는요, 겉보기에는 멀티롤 전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공격기입니다. 전투기로서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탑재한 아타 8K50 엔진에 성능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추력이 뭐 에탕다르보다는 세졌다고 하지만 이게 추력이 한참 모자라요. 그래서 무장 탑재량이 불과 2.1톤입니다. 이게 미제 함재기인 여러분 스카이호크 아시죠? 이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죠. 미제에 비하면. 다만 이게 총속기잖아요. 거의 마 2까지 나왔기 때문에 21세기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프랑스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전투기, 함상기를 도입을 해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F-8 크루세이더예요. 그러니까 이 크루세이더가 함대 방공을 막고요. 이 슈페르 에탕다르가 대함 공격을 막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에야 프랑스 해군도 라팔 M이 있어서 그럭저럭 괜찮지만 당시만 해도 이 프랑스 항공기들은 미군 항공기에 절대 비빌 수준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프랑스 해군은 사실 F-18 도입을 요청합니다. 미국에. 하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지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국 방산업계와 프랑스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이게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프랑스 해군은 뭘 쓰고 싶었다? 말벌을 쓰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라팔 M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늦어지면서 덜컥 이 F-8 크루세이더가 후계기가 없이 퇴역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부족한 슈페르 에탕다르가 라팔이 도입되기 전까지 프랑스 항공모함의 함대 방공까지 떠맡는 아찔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슈페르 에탕다르는요,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서 프랑스 해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스위스 군용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30mm 교환포, 액조세 대함미사일, 범용 폭탄, 로켓 포드, 그리고 마트라 M550 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 무기 등 심지어 핵순항 미사일 ASMP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향상이 돼서요, 착함 능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착함이나 야간 비행 중 재급유도 가능해졌죠. 그렇다면 이 에탕다르 시리즈의 실전 기록은 과연 어땠을까요?